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진 그냥 별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좀 우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우주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의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먼저 은하부터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은하라는 건 수많은 별, 우리가 얘기했던 별, 그 다음에 성단, 성운,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는 은하라고 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별은 알겠는데 성단, 성운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단위까지 좀 한 번에 확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아주 작은 가스와 먼지를 통틀어서 별과 별 사이, 성간, 별성자니까 그 별들 사이, 성간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스와 먼지를 성간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성간 물질들이 뭔가 굉장히 밀도 있게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약간 구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름 운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그거를 성운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성간물질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성간물질이 제일 작고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성운을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성운에 종류가 다시 세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성운의 안에 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별이 막 빛을 내니까 그 별빛을 내는 경우 그런 성운을 우리는 방출성운이라 그래요. 방출성운. 되셨나요? 근데 또 어떤 성운이 있냐면 성운 안에 별이 있는 게 아니고 성운 주변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별이 빛을 내니까 그 별빛을 성운이 반사시켜서 밝게 보이는 성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반사성운이라고 해요. 반사성운. 되셨죠? 자, 이번에는 성운 뒤쪽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빛이 오는데 성운이 그 별빛을 차단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빛이 안 오니까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암흑성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운의 종류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성운들은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였어요. 이 성운이 농도 깊게 모이고 하면 드디어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운에서 별이 태어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별들은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별들의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성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단이 더 큰 거죠. 별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성단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볼 건데 주로 젊은 별들 막 생겨나서 에너지가 막 넘치는 별들이 있어요. 이 에너지가 넘치는 별들은 서로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습니다. 막 군데군데 존재해요. 그런 걸 우리는 뭔가 산산이 막 개개로 존재해. 산계성단이라 그래. 산계성단. 에너지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온도가 높으면 주로 무슨 색이어야 돼요? 푸른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산계성단 딱 보면 아마 플레이아디스의 성단인 것 같은데 이 성단들은요 고온에 굉장히 젊은 별들로 되어 있고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성단에 비해서 개수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여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많이 모여있는 성단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림 준비했는데 성단 보시면 이거 보세요. 아까보다 별이 훨씬 많아 보이죠? 이런 성단 약간 구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구상성단이라 그래요. 상계성단보다는 주로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그만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 표면 온도 낮으면 붉은색이었잖아요. 붉은색이고 모이고다 보니까 상계성단보다는 이 성단을 구성하는 별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계성단이랑 구상성단 구분하는 또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상계성단 하면 젊은 별들 그리고 구상성단은 조금 나이가 있는 별들이라고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의 정의로 돌아가 보면 별, 태양 같은 별들 그 다음에 우리 성단 공부했죠. 별들의 집단 그리고 별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성운 그 외에도 뭐 성간물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대하게 모여있는 전체 그 집단이 은하인 거예요. 은하.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은하라 그러거든요. 이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만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 은하 빼고는 다 외부 은하라 그러거든요. 이 우주에 우리 은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하가 뭐 수천억 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은하를 일단 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보면 어떤 구조냐면 그 중심에 막대 같은 게 있고요. 그 막대의 양 끝에 이제 나선 팔이 휘어 감아져 있는 우리 은하는요. 막대 나선 은하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인 줄 알았어요. 조금 이따 우리 은하의 구분을 좀 볼 거지만 근데 이 중앙에 막대가 발견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 옆에서 보면 약간 납작한 원반 모형이에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중간부는 약간 볼록한 원반 모형인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게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치 이 은하의 중심이 우리 태양계일 것 같은. 세계의 중심이 나일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요. 우리 은하의 중심은 우리 태양계가 아닙니다. 네. 이 은하에 특별한 중심이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은하만 보더라도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는 중심에 있지 않고요. 그 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좀 길이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은하의 전체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3만 파섹, 즉 약 10만 광년. 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광자예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갔을 때의 거리가 1광년인데 10만 광년이래요. 우리 은하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이즈를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나선 8에 우리 태양계가 위치해요. 8,500파섹 떨어진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들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은하는 나선 8에 위치한다는 거. 그 중심부가 아니라 나선 8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성단들을 좀 보면 이 중심부에는 구상성단이 많이 있고 이 나선 8에 주로 이제 별들이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상계성단이 주로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중심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하를 보는 모양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에서는요. 우리 은하의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가 더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 은하 일부를 보겠죠. 그래서 가끔 밤하늘에 우리 친구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은하의 아주 일부가 하나의 선으로, 띠로 관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하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름철, 궁수자리 방향 이렇게 볼 때 이 은하가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보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은하수가 되게 이렇게 두껍고 선명하게 관측이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하 말고도 있느냐? 당연히 있죠.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은하 밖의 은하라 그래서 외부 은하라고 하는데 외부 은하는 우리 친구들 좀 구분만 좀 명확하게 해주면 돼요. 자, 먼저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좀 볼 건데요. 은하를 봤을 때 우리 은하처럼 뭔가 모양이 규칙적이냐 규칙적이지 않느냐로 먼저 구분을 해요. 규칙적인 은하들은 좀 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볼 거고 모양이 뭔가 규칙적이지 않아 이런 거는 불규칙 은하로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규칙 은하 안에서 뭐를 먼저 볼 거냐면 우리 은하 나선팔이 있었잖아요. 휘어 감기는 나선팔. 그러니까 나선팔이 있는 은하가 있고 없는 은하가 있어요. 그럼 나선팔의 유무에 따라서 나선팔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모양은 규칙적인데 나선팔이 없으니까 타원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우리 타원 은하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럼 나선팔이 있는 것도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우리 은하는 그 중심에 막대가 있었죠. 근데 막대가 없는 은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가 없는 그러니까 그 중심의 막대의 유무에 따라서 막대가 없으면 정상 나선 은하, 막대가 우리처럼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의 유무에 따라서 막대 나선 은하와 정상 나선 은하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외부 은하를 분류할 때 모양의 규칙성이 있는가? 나선팔의 유무가 있는가? 그 중심부에 막대의 유무가 있는가? 이런 것들로 좀 그 이름들을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고 우리 은하는 정상나선 은하인 줄 알았지만 막대가 발견되면서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 우주 팽창을 공부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꼼꼼하게 복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